네, 아라리오 방송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호흡을 통한 변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가 마쳤는데요. 그럼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원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경락이 잘 소통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편안해지고 우리가 감각이 살아난다. 음, 네. 근데 그때는 그러면 아픈 그러니까 거기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통증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뭐 기존에 음, 아팠던 게 더 아파지는 그런 통증인가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이제. 전에 아팠었는데, 뭐 음, 그냥 뭐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전에 아팠던 부분이 이제 다시, 새로 네. 뭐 아파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음, 뭐, 내가 그 좀 어떤 그 경락이 막힌 부분에서 음, 그 소통이 되기 전에 새로 통증을 느끼면서 음,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파지고 나아지고 음.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음, 뭐 이제 그 몸이 소통이 안 되면서 좀 둔했던 그런 음, 통증들이 이제 소통이 되면서 그 더 아프면서 또 네, 이제 낫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음, 능력이 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어떤 유연성이 이 정도였다. 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내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유연성이 이만큼 증대되기 위해서는 음. 또 통증이 오고 음, 그것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또 음,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음, 또 거기에서 유연성이 더 증대되려면 또 음, 통증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음, 거쳐서 좋아지고 음.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녹두님도 어떻게 많이 아픈 과정을 거치셨나요? 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제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음, 계속 아픔이 없이 좋아진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계속 이제 그 아플 때 그 나쁜 아픔의 느낌이 아닌 그 다른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 운동했을 음, 때 그런 아픔 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런 것처럼 계속 아파가면서 좋아지는 그게 아주 것 같습니다. 불쾌한 아픔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본인이 이제 감지를 하죠. 이거 운동을 통해서 막힌 곳이 뚫리면 물리적으로라도 막힌 어, 곳을 뚫으려면 어떤 어려움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그런 과정의 아픔이 계속 그거는 굉장히 동반되는 것 뭐, 같습니다. 견딜만 하겠네요. 그런 아픔 견딜만 정도. 하고 예. 기꺼이 견딜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아픔이 사라지면 굉장히 더 또 좋아지고. 편안함을 더 어, 느낀다는 예, 말씀. 예. 그렇죠. 이제 그걸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뭐 전에처럼 또 좋아지겠구나. 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몸 상태가 네, 네. 더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누워서도 꼭 서서 하지 않더라도 음. 다리를 펴주면서 하기 때문에 하체 다리에도 운동이. 힘이 네.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누워서 하면서도 다리가 이게 강화되죠. 힘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 마시고 내쉬면서 밀고 당기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누워 있다고 해서 다리 힘을 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리에 힘을 쫙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폈다가 당겼다를 반복하게 되죠. 예를 아, 들어서 호흡을 꽃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쭉 펴주면서 마시고 마시고 음, 꽃이 오므리면서 음, 오므라들듯이 모아주면서 내쉬고 하는 내쉬고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발등을 발끝. 폈다가 발끝을 네, 당기고, 발목을 이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뭐 그 다리에 있는 그런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런 음, 근육들도 같이 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음, 에너지가 음, 고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많이 약해지시죠. 허리도 약해지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느끼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아팠던 것도 훨씬 더 질병의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그런 그 기혈 순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신 안정 또 의식을 내가 감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이 의식을 척추를 따라서 내리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움직이면서 풀어줄 때 심신의 안정도 더욱 이렇게 심화되면서 심신의 안정이 심화되면은 그것은 곧 뭐냐면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어느 한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게 되면 네.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장부의 기능도 좋아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화되고 이제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불면증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단계에 가면 또 편안하게 내 몸을 풀어줄 때 움직일 때 양지 쪽에서 햇살을 느끼듯이 그런 밝은 생명 에너지를 안에까지 깊이는 못 느끼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으시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변화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원리적인 움직임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렇죠. 몸을 그 경락을 소통시킴으로 해서 기혈 순환이 회복된다. 그 건강의 3요소 말씀하신 이제 첫 번째 그 기혈 순환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음적인 측면, 심신적인 측면이 안정되는 거. 그것까지도 그게 이제 또 확대가 되는 거네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 그 생명 에너지를 느낀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과정 이름이 생명 에너지를 느껴가는 과정 이렇게 정리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생명 에너지를 그 느낌을 편안함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편안함이 이제 어떤 시원함, 열감 이런 것으로 발전되고 가벼워지고 네, 몸이 가벼워지고 또 이제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행복해지고 기쁨을 절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잖아요. 편안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참 이게 편하고 싶다는 욕망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게 생명 에너지를 느낌이다라고는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 뭐니 해도 머니가 먼저가 아니고 뱃속이 편해야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것이지 좀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다 필요 없죠. 네. 근데 이게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이게 원활하게 기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단계라는 거잖아요. 편안함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편안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여기서 정말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편안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편안해 하는 거하고는 어떠세요? 녹두님의 편안함이 느껴보신 그 차이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의 잎이나 열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생명댐 안에서의 편안함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댐을 느꼈을 때의 편안함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편안함을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와서 이 온 나무가
건강하게 되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었고 제 이제 삶을 되돌아볼 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지금은 생각해보면 나무의 어떤 열매나 잎에 내가 막 물을 주고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함의 깊이가 다르다. 그렇죠. 네. 뿌리가 일단은 뭐 근본이 그렇게, 없었던 연결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 편안함 어떻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편안함을 느끼시려면 상당히 고수가 돼야 되고 네. 우선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몸이 딱딱했던 게 좀 풀리고 이렇게 아픈 곳이 안 아프다. 그것만 해도 뭐 그렇죠. 왔다입니다. 수련할 때 또 뭐 일상생활 하실 때 좀 많이 편안해졌다. 이 정도 느끼실 수 있으신 거죠.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즐거우시죠. 그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 더 살아가는 데에서 더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근데 시작이 되는데 그 상당히 이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움. 네. 네. 이 영영 고칠 수 없는 것인가? 이대로 살아야 될 네. 것인가. 네. 그런데 이제 희망이 보이잖아요. 나아질 수 있구나. 좋아지는구나. 예, 경험에 의해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빛을 본 거죠. 빛을 보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희망을 느낀다. 그렇죠. 그게 특히나 굉장히 몸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안 좋았었던 분들은 네. 되는구나. 그렇죠. 뭐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막 알아보고 했지만 딱히 희망이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원리적인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살아나는구나. 정말 내 몸이 좋아지는구나.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 이것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희망이 보이고 재미가 생기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더 좋아져야죠. 계속.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더 좋아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생명 호흡이 시작이 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 호흡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호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의식이 안정되면서 어떤 그 나무의 뿌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기운이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네. 뿌리를 느낀다 하면. 그렇지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의식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생명호흡이다 그러면 막연하신데요. 그것을 좀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체온을 느끼면서 편안한 그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숨. 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숨. 이것이 생명호흡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호흡이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코로 쉬는 그런 폐호흡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몸의 중심에서 몸 전체로 쉬는 어떤 그런 숨의 느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것은 이제 더 많이 향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그 조금 잠깐씩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고리뼈 부분의 중심에 뭔가 좀 공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함도 느껴지고 좀 잘 되신 분들은 내가 거기에 어떤 풍선을 만지듯이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그 중심 센터가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거기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숨이 점점 더 몸 전체로 쉬는 숨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음.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의식이 이제 가라앉고 몸이 편안해지고 함의 결과로 그렇죠. 예. 그게 일전에 그 비유한 기운의 저수지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기운의 저수지가 이제 점점 그 형성될 수 있는 그 초입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기운이 모이고 그렇죠. 차츰. 좀 모여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오실 때는 그 꼬리뼈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감각을. 그 위치를 일단은 꼬리뼈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꼬리뼈 위에 우리가 이제 나비 모양의 선투 선골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원래는 한 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그게 움직여요. 네. 해부학상으로 보면은 뼈로만 보면은 전혀 뭐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움직이려면 딱딱하게 처음에는 굳어 있는데 어떤 통증도 좀 느껴지고 뭐 열감도 느껴지고 시원함도 느껴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생명호흡이 시작되는 초입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뭐 그 몸의 느낌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제 그것이 어떤 조금 통증도 느껴지고 시원함도 느껴지고 한데 계속 처음에 움직였던 그런 움직임을 지속하시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처음에는 의식을 한 곳에 두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의식을 점점점 내리면서 한참 움직이고 조금 더 내려서 움직이고 해서 의식을 꼬리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이 내리면서 또 풀어주는 과정을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 가시면 우리가 그 나무의 숨길처럼 우리 몸에도 숨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중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숨길을 이렇게 나무의 숨길처럼 편안하게 어떤 비어있는 공간처럼 느껴보면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 통로를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나의 의식을 숨쉬는 해처럼 두고 점점점 내려가면서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은 요령은 똑같아요. 거기는 이제 중심의 그 공간을 느끼면서 이제 움직임을 지속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이때도 뭐 통증 같은 것들이 더 이렇게 발현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좀 이제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더 발전되는 단계 전까지는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몸이 전에 어디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골절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혈순환이 잘 안 됐던 분들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이제 지속적으로 그것이 금방 풀리는 부분이 있고 또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2단계에서 이제 통증이 다 개선될 수도 있고 좀 더 심각한 상처나 이런 병들은 이제 3단계에서도 계속 이렇게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더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깊은 부분, 심각한 부분들은 이후로도 다시 나타나서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가 되면 그 편안함은 더 깊어지고 마음이 그렇죠. 많이 편안해지고 예. 그에 따라서 좀 너그러워진다 그럴까요? 이제 너그러움까지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여유까지. 예. 그러니까 주변에도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거든요. 음. 움직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실 이 모든 우리 어떤 생명이라든가 나타남의 근원의 에너지가 의식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밝은 햇살을 느껴보면서 편안함을 느껴보면서 의식을 가라앉히면서 움직임을 지속하시게 되면 그렇게 몸과 마음의 변화가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마음의 변화 그러면 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좀 어떻게? 여유롭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편한 내 몸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그런 마음도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느끼지만 본인은 물론 느끼지만 주변에서도 이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달라지는구나.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명상이 뭐 좋은 어떤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명상이 전부는 아니고 전에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면으로부터 속에서부터 맞아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렇죠. 따라서 명상의 핵심도 우리가 건강을 위한 호흡 수련의 핵심도 움직임에서 시작되지만 명상도 그 목적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지만 그 효과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뭐 몸풀기부터 하시잖아요, 사실. 네, 명상한다 그러면 뭐 바로 명상하는 게 아니고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주가 돼야 된다. 그러네요.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잠깐 준비 운동하는 차원으로만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핵심인 거네. 그렇죠. 이게 가장. 네. 그럼 지금 이 모든 단계 뭐 앞으로 계속 10단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다 이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1단계에서만 딱 하고 1단계에서 내가 몸이 다 풀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2단계부터는 움직임 없이 이렇게 쭉 그냥 명상만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동작은 그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초보자건 고수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기본 동작이라 해서 초보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효과적으로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심신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 동작을 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초지일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처음과 끝이 통해져 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 중심의 그 공간이 생기면 그렇죠. 이제 그 공간을 느끼는 과정을 넘어가면은 그 중심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온전히. 네. 뿌리를 이 앞 단계에서는 뿌리를 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 움직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단계. 그 중심을 우리가 저수지를 이제 처음에 어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구멍을 파기, 저수지를 파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큰 저수지를 형성해 나아가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뿌리를 잡고 움직이는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네, 의식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풍선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단계. 그것이 이제 중심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 3단계에서는 이제 중심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 네. 정도만 갔는데 여기서는 중심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어떤 계속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변화들을 감지하는 네,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건가요? 이제 그게 그 중심을 내가 확실히 느끼면서 기운을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중심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느끼면서 이렇게 쭉 어떤 기운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중심에서 움직이는 기운의 흐름. 기운을 뭐 아직 움직인다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에서 연못으로 물이 유입된다. 그러면은 쭉 마시면서 물이 유입되듯이 숨을 쉴 때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은은히 있어요. 느껴보면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렇죠. 느낌. 그 생명 에너지를 느끼면서 하는 호흡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능하면 의식을 내가 숨쉬는 해처럼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숨쉬는 해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숨쉬는 해처럼 의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명상을 5분 정도씩 해드리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움직임과 호흡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연습을 했지만 그건 연습이었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단계 오시면은 움직임과 이 호흡을 잘 이렇게 맞추실 수 있도록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가라앉히게 되면 세 가지가 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의식을 안정시키면서 또 움직임과 호흡을 이렇게 이제 잘 맞추실 수 있는데 기운의 흐름과 리듬을 맞출 정도는 안 되고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어떤 움직임과 호흡을 잘 맞춰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움직이면서 전 단계에서 말씀드린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체온을 느끼듯이 태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어떤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이 단계에 가시면. 안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전에는 태중에 있던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힘들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감각을 회복하기가 참 시간이 걸렸어. 그게 뭐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느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2단계에 가시면 진짜로 내가 포근히 양지 쪽에서 햇살을 느끼듯이 우리가 추운 겨울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는 담벼락 앞에서 많이 돌았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따뜻하고 음. 몸이 이완되는 그런 절실한 느낌. 네. 한참 추울 때 이제 예, 예, 아주 담벼락에 그, 양지 예,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어 있을 때 그 포근한 옛날엔 그 흙이었잖아요, 담벼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따뜻함이 온전히 네. 전해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몸으로 이제 느껴볼 그 수가 감각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니, 느낌이 들어요. 느껴야죠, 몸으로. 상상이 아, 아니고 그런 머리로 느낌이 드세요?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그러면- 따뜻한 느낌이? 예, 어. 그런 느낌이 들려고 이제 하면 진짜 내가 태아가 되어야 되고 실제 그 시절에 어렸을 때 그 흙 담벼락에서 햇볕을 쬐던 내가 그때의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포인트가 뭐냐면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느껴봐야 느껴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예요. 첫 단계에서부터 느껴보야 된다. 네, 몸을 몸으로. 자꾸 느껴보면서 점점점 아래쪽으로 느껴보면서 의식을 가라앉히는 것도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시잖아요. 네, 그게 오래되면은 등이 아파요. 등까지. 그렇겠죠. 등이 아픈 정도면 굉장히 심하신 거예요. 오래된 거고.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어떤 슬픔이 복받쳐서 회한이 복받쳐서 뭐 통곡을 하게 된다든가 뭐 눈물을 흘리게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몸이 이제 녹두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오래 그러셨죠. 저는 많이 오래 그랬습니다. 쌓인 게 많으셔서 그런 거지. 그게 풀어질 저는 때마다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많았었나 봐요. 뭔지 그 눈물이 많이 나셨어요? 눈물이 아니라 밑에서 폭포수처럼 울음이 그냥 확 치솟는다 그래야 되나요? 소리가 어떤 뭐 통곡처럼. 사건이 기억나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전혀 그런 거 없고 뭐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몸에서 반응이 몸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풀리면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듯이 이렇게 확 치밀어 올라서 또 울고 그러면 시원하니까 그냥 그걸 못 그치는 거예요. 수련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고 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막 그냥 울어요. 대성통곡도 하셨어요? 예. 저도 그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이것이 뭐냐면 그 막힌 큰 사실은 우리가 이 단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단전이라고 하는데 이 등 쪽하고 이 기운이 잘 맞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막힌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운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느낌이? 시원하고 해방감 같은 거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벼워지고 네, 어디 그냥 지하실에만 계속 있던 삶이 어디 그냥 탁 트인 평원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빵 뚫리는 느낌. 이렇게 빵 뚫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게 갇혀있던 곳에서 탁 해방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락을 소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경락을 막고 있는 나쁜 에너지 그 찌꺼기들이 다 요소에 그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순환이 안 되면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답답했는데 뭐 어디 좀 운동장을 뭐 한 바퀴 뛰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정상에 막 힘들게 올라가서 심호흡하고 뭐 소리 한번 질렀더니 시원하다든가 그런 거가 뭐냐면은 이 나쁜 기운을 밀어내느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울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제가 제일
편안함을 느낄 때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야 진짜 이런 느낌이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내가 이런 기쁨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구나. 내가 행복하려고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거였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터져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저런 생각할 뭐가 없이 그냥 탁 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서 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운다라기보다도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현상. 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업장. 맞아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막 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그러면 아니에요 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갖고 눈이 전부 다 동그래져가지고 제가 그러시구나. 너무 좋아서 예, 이 4단계 지금 이까지만 정말 가도 정말 굉장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일단 뭐 오늘은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단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업장이 소멸됐다는 그 말씀 드니까 제가 너무 또 우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래서 2단계 가면 네. 정말 이 수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그 발심도 될 수가 있어요. 확신, 발심, 이보다 굉장한 용어들이 다 나오네요.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더 좋은 게 한 적, 없잖아요.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업장 소멸에서 확신과 발심까지 굉장한 것을 맛보실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우리 모두 성취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 아라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